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기계, 바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이 잠수함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정말 한 나라의 기술력, 산업 역량이 전부 다 들어간, 뭐랄까,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기계 중 하나죠. 이걸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서 수출까지 한다? 이건 전 세계에서도 정말 손에 꼽는 나라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지난 12월 19일 드디어 대한민국이 그 엘리트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페루랑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을 딱 맺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잠수함 수출이라는 역사의 새 페이지를 연 거죠. 아니 어떻게 기술을 사오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그냥 무기 하나 팔았다는 뉴스 이상으로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한국 잠수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 기술력의 핵심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한국 잠수함 기술의 정점, 바로 KSS 3급입니다. 보세요. 배수량이 3,750톤. 이건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잠수하면 무려 13,500km를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말 그대로 태평양을 그냥 횡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 복잡하고 첨단 기술이 가득한 잠수함의 76% 이상이 순수 우리 기술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원래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요. 바로 숨쉬기였어요.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물 위로 올라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야 했거든요. 당연히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커지죠. 그런데 이 AIP, 공기분류 추진 체계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잠수함 안에 연료랑 산소를 싣고 가서 이걸로 자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몇 주 동안이나 작전이 가능해진 거죠.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갔죠. 바로 여기에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딱 접목시킨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성능 차이 한번 보세요. 기존 납축전지랑 비교해서 잠항 시간, 배터리 수명, 이게 전부 다 2배 이상이에요. 이건 그냥 숫자가 2배가 된 게 아니고요. 잠수함의 생존성이랑 작전 능력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이 기술을 잠수함에 쓴 건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2번째예요.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기술의 조합이 KSS-3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잠수함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AIP가 주는 은밀함,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는 엄청난 자막 능력, 그리고 여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전략적인 타격 능력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디젤 잠수함은요, 전 세계에 딱 하나, 대한민국의 KSS-3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전략 카드를 손에 쥐었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췄다고 해서 수출이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페루는 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다 제치고 하필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제품이 아니라 전략에 있었습니다. 페루의 상황을 좀 볼게요. 페루는 남미의 아주 중요한 태평양 연안 국가입니다. 지켜야 할 해안선만 2,000km가 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잠수함들은 40년도 더 된 정말 오래된 독일제 잠수함들이었죠. 특히 페루 앞바다는 수심이 3,000m가 넘는 깊고 복잡한 지형이라 최신 기술을 가진 잠수함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게 우리 제품이니까 사세요 라고 할 때 한국은 우리 같이 만듭시다 라고 완전히 다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완성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 즉 플랫폼 그 자체를 수출하는 정말 파격적인 접근을 한 거죠. 이 파트너십 모델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체계적이에요. 첫째, 페루의 작전 환경에 딱 맞게 잠수함을 맞춤 설계하고요. 둘째, 이걸 페루 현지 조선소에서 함께 건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모든 기술을 싹 다 이전해서 페루가 스스로 조선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요, 지금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계약이 벌어지고 있는 더 큰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2030년까지 전 세계 잠수함 시장 규모가 무려 4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현재 한국은 이 거대한 시장을 놓고 세계 곳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조 원 규모, 이건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캐나다 사업에서는 독일과 최종 2파전을 벌이고 있죠. 이런 거대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이번 페루 수주는 그냥 1승을 추가한 게 아닙니다. 이건 K 잠수함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첫 사례고요. 앞으로 있을 더 큰 경쟁들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우연히 이뤄진 판매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최근 유럽 시장을 보면요. 우리 유럽 무기 사자 하는 바이 유러피안 기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방산업계는 남미처럼 새로운 시장을 뚫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이번 페루 계약이 바로 그 성공적인 첫 신호탄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첫 수출 성공이 K방산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줄까요?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첫 수출이 왜 그렇게 역사적이라고 하는지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완벽한 기술 독립을 이뤘다는 증거예요. 둘째, 프랑스, 독일 같은 정말 소수의 국가만 들어가 있는 잠수함 수출국 클럽에 당당히 우리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돈이 엄청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K2 전차 한 대가 약 100억 원, 전투함이 600억 원 정도인데 잠수함은요? 한 척에 7천억 원을 그냥 훌쩍 넘습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K방산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5년이 K 잠수함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에 있을 캐나다 사업 최종 결정, 그리고 페루 잠수함 설계가 시작되고요.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행보가 시작되는 거죠. 이 로드맵대로만 성공적으로 간다면 K방산의 위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그냥 군함 하나 팔았다는 뉴스를 넘어서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제조업 강국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거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첨단 잠수함까지. K방산의 이런 눈부신 성공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다음으로 어떤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게 될까요? 그 미래가 정말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